2023년 10월 30일 복귀 방송을 시작합니다. 자, 오늘은 두 가지 말씀드리고 종료를 하도록 할게요. 오늘은 아침에 GSE 매수하고 종료를 했어야 되는데 또 깝죽깝죽 손가락 장난 하다가 손절을 했어요. 오늘은 두 가지인데 아침장에 GSE를 선택한 상황은 아주 잘했는데 매매를 할 당시에 전화가 오는 바람에 대응을 하지 못해가지고 간단히 수익 보고 절환을 했다가 손절을 또 했는데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검색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 아실 필요가 있다는 거하고 검색기의 특성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아실 필요가 있어서 오늘은 그것도 따따따따 한번 해볼 생각이고, 오늘 아침에 GSE 매매를 할 때 전화 때문에 제대로 못했는데 이제 한 아침에 전화를 끊으려고요. 이제 매매 시간 동안에는 전화를 끊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GSE 매물대를 돌파하는 모습을 보고 4,555원에 매매를 했고 순매수 잔량이 들어오는 걸 보고 매수를 했기 때문에 이 종목은 분명히 슈팅을 할 가능성이 컸다. 간단히 생각해서 그랬어요. 최근에 며칠간의 매물대가 상당히 있었지만 오늘은 슈팅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그냥 대충 봐도 느낌이 오질 않나 뭐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리고 한 가지 특성이 9시 40분 전에 많은 매수 물량도 좀 있었다 이거죠. 그런 걸로 매수 판단을 하면서 종목을 선정을 하는 방법이 제일 유익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은 뭐 이 종목 저 종목 아직도 BNG 스틸이나 에코플라스틱이나 이런 종목들이 슈팅을 하는 걸 보고 오늘 또 석유주도 상당히 슈팅을 했죠. 그래서 아침장에 이렇게 2%대 슈팅을 해서 매도를 내놨는데 요때부터 이제 좀 문제가 좀 생겨서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전화를 하면서 지금 대응을 하고 있는데 제가 집중을 했으면 분명히 매도를 할 수 있는 상황도 있었을 건데 그렇게 하지를 못했어요. 여기서부터는 제가 전화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문제는 이게 핑계인데 이런 핑계를 대면 안 되는데 하여튼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조금 매매에 대응을 하지 못한 점이 좀 집중을 하지 못한 것이 조금 문제가 있었다. 이런 상황이면 분명히 던졌어야 되는데 그런 상황도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한 그런 점이 있는 것 같고요. 일단은 아침장에 매수를 할 때 어떤 부분으로 매수를 해야 되는지 조금 요 종목만 매수를 제가 근거를 대고 매수를 하는 그런 흐름에 선택을 할 수 있는 그 선택지가 요 종목을 선택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선택할 수 있는 이유가 저 나름대로의 선택의 이유가 있는데 그건 아직도 테스트 중이니까 아직은 공개를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아침장에 선택을 하는 그 이유가 요 종목을 컨택을 한 이유가 있는데 그 방법이 실패는 아니다 이거예요.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오늘은 만약에 제가 전화를 받지 않고 매매를 했으면 충분히 수익 실현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게 잘 되진 않았는데, 자, 오늘은 제가 오늘 이 GSE 매매하고 그 다음 종목을 매매를 했는데 그 다음 종목 한번 먼저 보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게 있어요. 검색기에 대해서. 자, 검색기에 이런 예를 들어서 보조지표를 가지고 검색기를 만들었다고 쳐요. 요 황금색 21선을 돌파를 하면서 거래대금이 터질 때 이렇게 만약에 검색기를 돌렸다고 치면 분명히 한국석유하고 휴니드는 아침장에 거래대금이 터지면서 이거 21선 황금선을 돌파를 했죠. 똑같은 조건이다 이거죠. 똑같은 조건의 검색기의 종목이 검색이 됩니다. 왜 이렇게 검색이 되는 거냐면 검색기를 만들 때 종가가 21선 위에 있어야 된다. 요거 충족하죠. 요것도 충족합니다. 자, 아침장에
21선을 돌파를 해야 된다. 자, 이것도 돌파나 똑같아요. 자, 그러면 거래대금이 이평선, 거래대금 이평선을 돌파를 해야 된다. 야도 똑같이 돌파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똑같이 시가 뭐 전일 대비 시가가 뭐 몇 프로? 이놈은 시가가 0.52%부터 시작을 했으니까요. 요것도 한 3%대 시작을 했으니까 전일 대비 상승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자, 똑같은 조건이니까 분명히 한국석유하고 휴니드하고 검색이 되었을 거고요. 자, 둘 중에 선택을 해야 되겠죠. 둘 중에 선택을 해야 되고, 우리 회원님께서 물어보셨던 부분이 이미 보조지표를 사용을 해서 검색기에 걸렸을 때는 한 요쯤에서 걸린다 이거죠. 요쯤에서 여러 가지 검증을 한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만약에 보조지표와 철두철미한 다른 지표까지 확인을 했으면 좀 높게 이렇게 검색이 되니까 분명히 제가 생각하기에는 요 양봉에서 걸렸을 거예요. 요 양봉에서. 그러면 자, 요 달리는 말하고 똑같은 위치에서 검색기에 종목이 걸렸을 때, 자, 여러분은 어떻게 선택을 하실 겁니까? 분명히 똑같은 위치에서 검색이 됩니다. 분명히 조건 검색식을 그렇게 만들면, 자, 요 종목은 4.46%에서 검색이 될 거고, 요 종목은 한 12%에서 검색이 될 거예요. 아마 12.06%. 자, 요렇게 여기에서 걸릴 겁니다. 여기에서 야도 급등을 하니까 요렇게 급등을 하니까 조건 검색 수익을 만들면 요렇게 걸릴 거예요. 자, 그러면 개인적으로 판단을 해서 저 같은 개미들은 12% 상승한 한국석유를 매수를 하지 않아요. 4% 상승한 휴니들을 매수를 합니다. 이게 개미의 습성입니다. 개미의 습성. 자, 여러분들은 꼭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저도 잘 못하지만 장중에 매매를 하실 때 달리는 말이 달리는 말이 있다고 치면 이 달리는 말하고 요 달리는 말하고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너무 4%대 안전하게 사서 12%에 팔아먹으려고 하는 그런 습성을 버리시면 안 돼요. 차라리 12%짜리를 사서 20%에 팔아먹는 게 더 나아요. 분명히 똑같은 위치에서 여기서 검색이 되었다고 치면 한국석유 12%에 검색이 되고 휴니드 4%에 검색이 되었다고 치면 똑같은 검색기에 똑같이 걸립니다. 똑같은 조건이기 때문에 그럼 분명히 여러분들은 4%짜리를 샀을 거예요. 12%짜리는 안 샀을 겁니다. 높기 때문에 이미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 종목을 사지를 않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의 실패의 원인이 생기는 겁니다. 고수들은 12% 이상, 어떤 건 20%짜리들을 갖고 놀아요. 이게 우리 개미들의 한계성이에요. 어젠가 그젠가 더 트레이닝 한번 보니까 유튜브에 더 트레이닝 팁을 보니까 거기 고수분 중에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 들었어요. 주도주에서 놀아라. 주도주에서 놀아라. 자, 여러분 주도주라고 하는 거는 그날에 돈이 들어오는 주식이 바로 주도주예요. 그럼 주도주라는 거는 이미 내가 그 주식을 검색을 했을 때는 10% 이상 오른 그런 주식이 바로 주도주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장중에 어떤 주식을 골라서 매매를 하실 거면 분명히 주도주를 매매를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해드리는데, 자, 오늘의 주도주는 두산 로보틱스죠. 자, 아침장부터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검색기에 돌렸을 때는 분명히 요 양봉에 종목이 걸렸을 겁니다. 그러면 요 양봉은 몇 프로 상승입니까? 벌써 요쯤에서 걸렸을 거예요. 그럼 7%, 8% 막 이랬을 거라고요. 자, 주도주는 상승을 하는 놈입니다. 주도주는 상승을 하는 놈. 예를 들어서 똑같은 검색기에 두산 로보틱스가 8%에 검색이 되고
한국석유나 이런 종목들은 12%에 검색이 되고 휴니드나 이런 종목은 4%에 검색이 돼서 똑같은 종목이 검색이 되었다고 치면 여러분들은 분명히 4%짜리를 샀을 거예요. 자, 낮게 상승되는 것이 부담이 없기 때문에. 하지만 고수들은 12%, 8%짜리 아니면 20%짜리 이런 것들을 삽니다. 왜 이런 것들을 사는 거냐면 돈이 들어오는 놈이기 때문에 여기서 놀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종목을 사는 거예요. 자, 검색기에 내가 검색기를 만들었는데 그 검색기를 검색이 되었을 때는 이미 높게 오른 그 위치에서 검색이 되더라. 당연히 높게 오른 위치에서 검색이 됩니다. 하지만 그때 매수를 안 넣은 사람들은 가수들인 거예요. 저뿐만이 아니고 개미들은 못 사요. 못 사. 그게 한계점이 거기서 나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에 이렇게 여기서 검색이 되어서 이렇게 올라갈 놈하고 어떤 놈은 예를 들어서 어떤 놈은 자 이렇게 올라가도 자 여기서 검색이 되었다고 쳐도 자 여기서 샀는데 이렇게 내려갈 놈은 어떻게 구분을 할 거냐 이거죠. 분명히 똑같이 상승하는 놈도 있는데 분명히 하락하는 놈이 있다 이거죠. 자 여기서 구분을 하는 방법을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자 똑같은 위치에서 자 요 종목이 여기서 자 여기에서 검색이 되어요. 왜 그러냐면 돌파의 위치이기 때문에 자 여기서 검색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종목 S&T 다이나믹이라는 종목이 요 검색기에 검색이 됐던 시간이 자 1시 20분이에요. 1시 20분 1시 20분을 한번 볼게요. S&T 다이나믹 1시 20분 자 이렇게 움직여 놓고 S&T 다이나믹을 1시 20분 한번 볼게요. 13시 22분을 한번 볼게요. 자, 13시 22분, 1시 20분. 자, 이 위치에서의 매수매도 잔량 비율을 한번 보시고 슈팅하고 있죠. 그럼 그 다음 봉에 분명히 슈팅을 했다 내려왔는데 그 다음 봉이 1시 여기 있죠. 1시 20분 봉, 1시 20분 봉, 3분 봉이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 볼게요. 자, 2시 51분 볼게요. 2시 51분, 14시 52분을 한번 볼게요. 53분 볼게요. 14시 53분. 자, 이렇게 볼게요. 자, 그러면 판단을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매수를 하고 이 다음에 17,000주의 매수의 잔량이 82,000주로 올라갔어요. 아주 좋아요. 52분이니까 여기니까. 근데 갑자기 매도량이 증가를 하고 순매수 잔량이 이런 식으로 감소를 했다. 이런 흔적들이 같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시는 위치가 내가 어떤 검색기에 종목이 검색이 됐는데 순매수 잔량을 봐도 자 매도가 늘어나고 있다. 프로그램 매도가 늘어나고 있다. 아니면 매수매도 잔량 비율이 바뀌고 있다. 호가창을 보니까 호가창 배열이 별로 안 좋다. 이런 것들을 봐가면서 검색기에 뜬 종목들을 비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높은 종목, 급등할 때 매수가 되는 종목, 그런 종목을 무서워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종목들이 슈팅을 한다는 거죠. 흥구석유 이런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분명히 급등을 할 때, 이럴 때 돌파할 때 매수가 되면 이미 높게 책정이 되어 있어서 검색이 되는데, 자, 이런 종목들 여기까지 가지고 가실 능력이 있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구별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겸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상승할 놈을 검색을 했는데, 둘 중에 하나죠. 상승할 놈인지 하락할 놈인지 구별을 해야 되는데, 검색기에 이미 높게 책정이 돼서 검색이 되었다고 하면 그 높게 책정이 됐던 놈이 상승의 신호를 주는지 하락의 신호를 주는지 확인을 하고 들어가라는 얘기죠. 물론 그게 검색이 된 종목이 내가 검색을 했는데 이미 높게 10% 이상 높게 상승한 시점에서 검색이 되었다. 근데 상승의 신호를 보니까 매수 매도 잔량 비율을 보니까 그런 구분들이 상승의 신호가 있다.
그러면 10% 이상 상승을 해도 매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매수 못하면 결국은 똑같은 저 같은 개미 하수가 되는 겁니다. 이거를 극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10% 이상 급등을 했다고 해서 고수들이 안 삽니까? 이 고수들은 20%짜리 사는 이유가 여기서 이놈의 상승의 힘이 강하니까 20%짜리의 상승이라고 할지라도 29%까지 상승할 여력의 힘이 있으니까 힘이 있는 주도주니까 매수를 해라는 얘기죠. 자, 고수들이 왜 주도주를 자꾸 찾냐면 주도주라는 거는 그날에 돈이 들어오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은 20%에 사도 29%까지 상승을 하니까 9%를 보고 매수를 하는 거예요. 20%짜리들 여러분 매수할 수 있습니까? 고수들은 매수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가끔 여러분들 주포님 매수하는 거 보죠. 그 순식간에 손실을 수익으로 극복을 시키고 만주님도 마찬가지잖아요. 이런 분들이 왜 20%짜리들, 25%짜리들을 왜 25%짜리 사는 것 같아요? 그럼 상한가 가는 28%, 29%짜리를 왜 사는 것 같습니까? 이거 뭐 폭락을 해서 떨어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힘이 있으니까 그 다음날 시가도 6%에 시작하고 10%에 시작하고 이런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핵심은 주식을 매매하는 핵심은 돈입니다. 돈. 저는 잘 못하니까 따따따따 하는 겁니다. 그냥 하수가 하는 얘기라고 생각하고 그냥 흘려 넘어주세요. 핵심은 돈이에요. 돈. 이 돈이 어디에 있는가 이거죠. 주식이 20% 올랐다고 해서 이게 문제가 아니고 이 돈이 들어오냐 안 들어오냐 그 차이예요. 오늘 돈이 들어왔으면 내일도 들어올 수도 있고 내일 모레도 들어올 수도 있는 거예요. 주식의 핵심은 바로 이 돈인 겁니다. 돈이 움직이는 그런 주식. 그런 주식은 20%짜리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도 오르고 있는 상황이고 내리고 있을 수도 있고 여기서 매수를 했는데 여기까지 떨어지는데 손절을 안고 버티는 이유가 다시 상승을 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죠. 이런 힘이 있는 종목에서 놀으라는 얘기가 바로 주도주에서 놀아라. 20%짜리를 살 수 있는 원동력이 바로 이 주도주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검색기에 내가 검색이 된 종목이 검색이 됐는데 이미 높게 검색이 되었다. 높게 검색이 되었어도 이 종목이 주도주인지 판별만 하면 그냥 사는 겁니다. 10%에도 검색이 될 수도 있고 20%에도 검색이 될 수는 있어요. 그게 검색이 되었으면 그게 주도주면 그냥 사는 거예요. 그거 사지를 못하니까 개미인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똑같이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을 왜 못 사는 거냐 이거죠. 제가 오늘 산 GSE 한번 볼까요? GSE 자, 이거 오늘 제가 아침에 샀는데 보세요. 여기서 사서 여기서 매도했죠. 제가 여기서 사서 여기서 매도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못하죠. 왜? 싼 거 샀죠. 싼 거. 싼 거를 사서 여기까지 팔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이게 개미예요. 개미 한계성. 여기까지 갈 수 있어요? 못 가지.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다 털립니다. 개미들은. 하지만 요 종목이 주도주라고 판단을 했으면 기다리는 거죠. 고수들은 요렇게 기다리는 겁니다. 아침에 두산 로보틱스 저도 봤어요. 자, 두산 로보틱스 봤는데 왜 못 샀을까요? 제가 이미 판단을 해서 매수할 수 있는 단계가 있었던 데는 여기죠. 5일선 돌파를 했을 경우. 자, 여기가 몇 프로입니까? 6.36%예요. 6.36%의 두산 로보틱스가 검색이 되었고 GSE는 여기에요. 마이너스 1.15%. 싼 거 산 거죠. 싼 거. 싼 거를 사니까 힘이 없어서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이러면서 다 털리는 겁니다. 자, 만약에 제가 두산 로보틱스 봤습니다. 자, 두산 로보틱스 6%에 샀으면 그 다음 봉에 9% 갔고 그 다음 봉에 12% 갔어요. 이게 정답인 겁니다. 주식의 정답은 저처럼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게 아니고 올라가는 말에 타서 올라가는 말에 달릴 때 여기서 매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식의 핵심은 주도주에 있는 겁니다. 주도주.
이미 주도주는 상승을 엄청나게 하는 주도주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주도주에서 놀아야 된다는 거예요. 핵심은 그겁니다. 이걸 극복하지 못하면 여러분들이나 저나 맨날 그 바닥에서 밖에 놀 수가 없는 겁니다. 싸게 사서 여기에 팔라고 하지 마세요. 주식은 절대 발바닥에 사서 머리 꼭대기에서 팔 수 없습니다. 우리 같은 하수들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5일선 돌파하는 허리에서 사든지 무릎에서 사서 여기쯤에서 파는 거예요. 어깨에서.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 파는 겁니다. 그게 우리 실력이에요. 이것도 잘 못해요. 저희들은. 너무 비싸니까 겁나서 마이너스 2%, 3% 하락했던 놈 여기 20%에서 팔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건 욕심인 거야. 욕심. 그거를 극복하고 깨우칠 수 있는 사람이 성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걸 간파를 하셔야 된다는 거고, 오늘 또 따따따따 했는데, 오늘 그렇게 매매를 했는데, 저는 대한항공 오늘 매매했는데요. 대한항공을 아침장에 이렇게 매매를 했어요. 자, 슈팅할 때 매수를 했어요. 여기쯤에 매수할 때, 아시아나항공 IDT, 상한가 갔고 아시아나항공이 급등을 하고 있을 때예요. 오늘 아시아나항공 화물 매각 결정 그리고 대한항공 합병 결정일이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IDT가 상한가를 갔기 때문에 이 종목도 달리는 말이기 때문에 그래서 상승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높게 산 겁니다. 여기쯤이면 2.32%죠. 이게 높게 산 겁니까? 2.32%짜리가? 아닌 거예요. 차라리 두산 로보틱스나 한국석유를 샀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리는 핵심 포인트를 잘 이해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부족한 제가 말씀드리는 거지만 요거 시간 위에서 그냥 19,900원에 전량 다 정리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요렇게 매매를 했습니다. 0.38% 손실 보고 GSE는 0.7% 수익 보고 대한항공은 1.46% 손실을 봐서 이렇게 0.38% 하락을 하고 오늘은 좀 손실을 봤는데 오늘 제대로 했으면 이렇게 손실을 보지를 않았을 거예요. 오늘도 똑같이 한 1% 정도 이상 2% 가까이 수익을 볼 수 있었던 그런 저희가 있었는데 전화 갖고 장난치다가 대응한다고 제대로 대응을 못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계속 똑같은 매매로 오늘은 뭐 마이너스 찍혔지만 플러스라고 생각을 하고 똑같은 매매로 계속 할 거예요. 근데 핵심 포인트를 여러분들이 물어보셔서 대신 답변을 해드리는데 이건 저도 잘 못하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감히 말씀을 해드리는 거면 미친놈이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 주식의 핵심 포인트예요. 저도 그걸 깨닫고 있지만 제대로 잘 되질 않고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한마디만 말씀드리고 오늘 복귀방송 종료를 할게요. 2.32%의 대한항공이나 GSE처럼 그런 종목들 매매하지 마시고 두산로보틱스처럼 이렇게 6% 7%지만 그날의 힘이 이렇게 넘치는 그런 종목을 매수를 하는 게 주식의 정답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주도주에서 절대적으로 매매를 하십시오. 자, 오늘도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